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어 읽기. 이번 시간은 나혜덕 시인의 뿌리에게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분에다가 식물을 길러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화분이 그 흙이 해마다 뭐 더 자주 갈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흙을 한 번씩 이렇게 다른 흙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분갈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분갈이가 이렇게 감동적인 작업인지를 이 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흙은 그 양분이 다해져 가지고 다른 흙으로 갈아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흙은 버려지는 거지요. 그 흙이 뿌리에게 양분을 안 줬으면 흙은 버려지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 양분을 다 주어 가지고 식물은 그 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지요. 분갈이가 그렇게 경건할 수 있고 흙이 그렇게 뭉클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에게라고 제목을 붙인 거 보니까 단순히 식물의 뿌리인 것 같진 않고 말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의인화된 대상 뿌리라는 것이 상징하는 어떤 대상이 있겠지요. 흙은 누구이고 뿌리는 누구일까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뿌리에게. 나 희덕.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내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맑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가려무나.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스레 늙었으니 슬픔만한 두릅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이 시는 반드시 여성의 목소리로, 여자분의 목소리로 낭송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이 시는 일단 나가 누구고 너가 누구고부터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뿌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뿌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돼 있죠.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그랬으니까 너는 뿌리입니다.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흙이군요. 그러니까 흙인 나가 뿌린 너한테 얘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뿌리를 향해서 흙이 무조건적인 희생,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흙은 변모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연에서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뿌리에게 양분을 주면 줄수록 어떤 상태로 변해갑니까? 내 살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양분을 뿌리에게 주고 나면, 빼앗기고 나면 흙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연했다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그 모든 것을 다 뿌리를 향해서 주고 나면 껍데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빈 그릇이 된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연에서는 산비탈 연한 흙으로 다시 일구어진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뿌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연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화분의 그 단단해진 흙을 밖으로 내놓으면, 그러면 그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연의 일부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으로 치면, 그러고 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나서 빈 그릇처럼 됐을 때, 아유, 이게 빈 그릇이라는 걸 읽으니까 목이 메이네요. 빈 그릇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산비탈의 연한 흙으로 다시 된다는 것은 돌아가셔서 자연의 일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자식들이 장성해서 어머니 키보다 훨씬 더 훌쩍 커버리고 몸도 어머니의 2배 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들은 점점 희생하시고 주름살도 늘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몸은 쭈그러들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정말 헐렁한 빈 그릇이 됐다, 이런 느낌이 정말 들기도 듭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시는 참 슬픕니다. 뿌리가 실해지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열매가 달리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할수록 같이 그 흙도 양분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꼭 반대의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뿌리가 실해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은 흙의 양분이 다 소진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반대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다른 구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코끼리가 장마에 코끼리 새끼가 떠내려고 하니까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코끼리가 막 다가가가지고 자기 새끼를 건져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났더니 개가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털에 막 불이 붙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그 개가 죽는 장면을 영상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럴 텐데, 심지어 동물들도 이럴 텐데 하물며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에 보면 꽃게를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는데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마다 간장게장을 담그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간장을 부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같이 죽어갈 텐데 우리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렇게 아래에게 얘기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죠. 예전에 어디 해외 이야기인데 딸이 바빠서, 결혼을 앞둔 딸이 어머니에게 바빠서 내가 못 가니까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를 좀 찾아다 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부탁을 받고 다이아 반지를 찾아서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차가 다 불타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검하는 의사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 반지를 삼켜가지고 몸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지만 그 딸이 결혼식에 끼고 갈 반지를 불 때문에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반지를 삼켰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덕의 뿌리에게는 바로 그런 시입니다. 뿌리에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를 가장 잘 배우는, 잘 이해하는 길은요, 이 구절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읽고 그 시의 의미를, 메시지를 실행하는 것이 제일 잘 시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어머니가 고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 시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맘먹고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충고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